네, 노년기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노년기는 우리가 20%가 넘는 사회는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노년기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노년기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풍요로운 노년기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논의에 협의에 있어서 65세가 이제는 노년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이 나이의 숫자를 우리가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뭐 국제법상 또는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노인에 대한 그 나이 이런 것들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노년기의 나이에 따른 다양한 그 이제 이론 그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요. 노년기도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나이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초기 노년기라고 해서 65세 74까지를 초기 노년기라고 보고, 중기의 노년기는 75세에서 84세, 그리고 후기 노년기는 85세 이상, 뭐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노인이라고 하는 시니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초고령 사회의 노인들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계속해서 생겨남으로써 이렇게 노인을 세부화, 그래서 단계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또 이해하려는 접근이 확산되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노년 학회에서도 우리가 노인에 대한 개념을 노화 현상과 관련해서 노인의 특성을 가진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환경 변화에 적절한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생리적인 조직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을 노인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체 자체 통합성이 감퇴되고 또는 생체 기관 조직 기능에 감퇴되는 사람, 생체의 적응 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생체 조직의 예비 능력이 감퇴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개념들을 우리가 노인의 특성에 도출할 수 있는 노년기의 노화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분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노인기에 우리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신체적인 결실과 파멸의 단계라고 하는 정의를 보게 되면, 노인은 이제 통합과 미래에 대한 자아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단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자신의 정체성, 삶의 의미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과정, 이런 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김경희 학자가 이야기한 노년기를 60세 이후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규정했는데, 자기중심적인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하면서 외적 아름다움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무관심해지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설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노년기는 65세 이상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의 단계, 그래서 신체적인 능력이 쇠퇴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축소되고 사회 환경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지위가 하락하면서 쇠퇴가 일어나는 시기를 노년의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학자별의 이렇게 개념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학자들도 역시나 노년기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 노년기의 개념이라 하는 마지막 생애 주기의 단계에서는 은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 활동에 있어서의 제한, 그리고 또한 중단, 또 사회적인 지위의 역할 상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급격한 정신적인, 신체적인 이런 것들이 상실이 되면서 주변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생, 황혼기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노년기에는 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노화의 심리적, 신체적, 생리적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들을 나름대로의 개인의 어떤 태도나 성향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급격히 신체 노화 능력이 감소가 되고 질병에 대한 발생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이런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이 축소가 되죠. 그래서 노년기를 우리는 네 가지 고통이라고 하는데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 가난, 고독, 죽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노년기에는 이러한 노화 현상에 적절한 대응
이나 환경에 있어서의 조성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인데 팩이라고 하는 학자는 성공적인 노화의 요소를 우리가 자아 분화, 신체 초월, 자아 초월이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화에 있어서의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삶의 만족도로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늙으면 다 싫어하지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이제 하나의 생애 주기의 단계별로 우리가 발달 단계에 있어서 마지막 사람이 늙어가는 게 마지막 순간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젊었을 때는 젊어서 예쁘고 나이 먹으면 중후함 때문에 또 멋있어지고 그리고 노년기에는 이제는 자기의 발달 가업에서 자아 통합이 됨으로써 후대에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사회의 역할이 뚜렷했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경제적 생산성 이런 것들은 이제 비생산성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에 우리가 이제 노년의 삶의 지혜를 후대에 많이 가르쳐 주고 가는 시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존경받는 역할로서 뚜렷하게 이제 기억이 남는 것 이런 것들이 노년기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에 있어서의 노년기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위축하게 만들어지는데 이건 당연한 현실이라고 보는 거고요. 노년기의 이런 적응 과정에 이제 본인이 좀 잘 받아들여서 통합되는 시기 이런 것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잘 통합이 되면 노년의 활기찬 삶을 보낼 방법 등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여유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체적인 발달의 기능의 변화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기능에 있어서의 변화는 우리가 노년기에 신체 기능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외적 변화로부터는 머리카락이 이제 하얗게 쉬어지거나 회색으로 바뀌고 피부가 점점 얇아지거나 창백해지고 그리고 주름이 지고 이제 검버섯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의 탄력과도 매칭이 되는데 피부가 건조하면서 거칠어지고 또 반점이 생긴다라는 것은 노화에 그만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피하 조직의 손상, 그리고 신경세포의 감소 이런 걸로 인해서 체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호흡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또 골격근에 있어서의 척추 디스크 이런 것들이 생기고 신장이 어떻게 이제 줄어들고 키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골밀도가 감소되면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험이 있고 또 관절과 연골의 어떤 약화에 있어서의 관절염이 발생하면서 유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신체의 변화로 크게 다가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60세 이후에 체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근육량도 감소되죠. 그래서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에 있어서의 평형 감각과 동작 조정의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균형을 잃고 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손발에 떨려서 움직이기가 어렵고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골 밀도가 약하다 보니까 골절로 연결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치아의 변색과 잇몸의 후퇴로 인해서 치아 상실, 그래서 치아가 많이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우리는 영양 섭취를 잘하면 골고루 잘 먹고 잘 씹으면 어때요? 몸이 건강하지만 이런 치아적인 부분에서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고 씹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영양이 불균형이 되죠. 그러면은 전반적인 밸런스가 깨지면서 전체적인 영양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이 허약한 체질로 변하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치아 상실에 있어서도 염증이 계속 유발이 된다거나 뇌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이 바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신체 내부의 변화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질병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만성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런 질환들이 이제 노년기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내부의 장기는 대부분 40세부터 중량이 감소하는데 25세 청년과 비교할 경우 75세 노년의 뇌 중량은 95%, 신장 중량은 82%, 간장은 67%, 비장은 45%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에 대한 근육 감소가 늘어나면서 또 동맥경화, 그래서 신장 비대, 지방 증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부분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각종 심장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고혈압을 만성 질환으로 달고 사시거나 아니면 내분비 내과에 관련된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이 되죠. 신경계에서도 신경세포의 밀도가 감소되면서 내 무게가 감소가 되죠. 그럼으로써 회백질이 감소가 돼서 수상돌기의 감소로 인해서 신경 전달 세포가 어때요? 줄어들다 보니까 일상적인 반응이 시간이 길어지고 또 정보 처리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뇌혈관의 노폐물 여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장기능 검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장기능 검사에서 여과를 제대로 못하니까 전해질 균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신장기능에 발생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제 신장기능 검사의 합병증은 뭐예요? 투석이죠. 예, 자, 신장기능이 저하면서 신장을 담당했던 기능들이 손상되다 보니까 다양한 병에 유발될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빈뇨, 야간뇨 이런 것들이 수면을 방해함으로써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또 주간의 졸림 현상이라던가 피로감 그리고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순환기계와 소화기계의 변화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동맥병이 두꺼워지니까 심장이 어때요? 심장병이 두꺼워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벽이 두꺼워지니까 탄력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이런 순환기의 여러 가지의 질환들의 복합적인 병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소화 기능 역시나 저하되기 때문에 소화 효소, 분비 효소가 감소되고 위 근육이 약화되다 보니까 소화에 있어서의 변비 또는 설사 이런 것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호흡기 변화 역시나 노년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폐의 탄성이 낮아지니까 폐활량이 감소가 되죠. 또 흉곽의 유순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호흡근에 관련된 근력 저하가 있음으로써 호흡기계의 기능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으로 공기를 들여 마셨다가 내쉴 때 폐에 있는 잔존 산소 O2와 관련해서 그 일산화탄소가 다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숨이 가빠서 숨을 빨리빨리 쉬는 경우 그래서 한 번 숨을 들이마시면 호흡기량과 내쉬는 흡기량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기관지의 확장 이런 걸로 인해서 호흡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호흡기의 변화로 인해서 기관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에 대한 노출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있어서 삶의 질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노화의 이런 신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년기의 감각 기능이 저하가 되고 있는데 현저히 나타내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력적인 부분이죠. 시력은 이제 빠르면 40대부터 예, 우리가 근시는 뭐 당연히 뭐 젊은 사람들도 근시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노년기에 우리가 생기는 것이 이제 바로 노안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유지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노년기에 이렇게 뭐 안구 쪽인 부분,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반사에 약하고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음으로써 예, 골절의 위험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노인이 되게 되면 이게 보는 그 세상이요. 우리가 투명한 현상을 봐야 되는데 노년기가 되면 이 좀 노랗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안경을 쓸 때 노란색 안경 있잖아요. 그걸 끼면 노년기에 그런 특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색깔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 안경을 쓰면 주변에 물체가 보이는 것 같은 황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 백내장과 녹내장의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는 게 노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우리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안과 질환이고 시야가 흐리다가 나중에 증세가 악화되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져서 이거 그대로 두게 되면 나중에 시신경이 어때요? 잃게 됨으로써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녹내장일 경우에는 빨리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거를 방치했을 때는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청각에서도 우리가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목소리 구분이나 소리의 높낮이를 판별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난청이 일찍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다양한 어떠한 복합적인 문제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시끄러운 뭐 소리를 많이 접한다거나 또 어떤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서 압력에 있어서의 그 직업적인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시끄러운 현장에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여성보다 난청이 걸릴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뭐 이런 조사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각을 좀 살펴봤고요. 미각 역시 50대 이후가 되면 혀에 미래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미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감퇴하기 때문에 맛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80세 이후에는 맛의 감별력이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후각도 역시나 65세가 되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세 노인의 어떤 약 75%가 후각에 문제가 생겨서 냄새를 잘 못 맡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요즘엔 젊은이들도 냄새를 잘 못 맡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이유냐면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던가 축농증 이런 걸로 인해서 냄새를 잘 못 맡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노년이 되게 되면 이런 후각적인 문제가 좀 많이 빈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미각과 후각 저희는 노인에 대한 영양 상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감각의 어떤 감각 감소에 있어서 노인의 식욕을 잃게 되면 영양 부족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촉각은 이제 우리가 45세 이후에 급격히 저하돼서 강한 접촉만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피부의 어떤 반응 검사 이런 것들이 좀 늦게 발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감각 기능에서도 온도, 식별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화상이나 상처 자주 입게 되죠. 그래서 뜨거운 물, 커피 부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잘못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화상을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통각, 민감성이 젊은 사람보다 낮아지기는 하지만 통각에 저하는 나이에 큰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인데 느낌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빠른 속도의 촉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픔은 사실상 이제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노화와 관련해서 성기능도 현저하게 저하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폐경 이후에 성적 변화에 관련된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는 반면에 남성은 성교 능력이 저하되긴 하지만 70세 이후에도 충분히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죠. 자, 그래서 남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노년기의 신체적인 발달 가업으로 인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과 어떠한 그 질병에 있어서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체 기능과 감각 기능의 저하는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건강을 다양하게 관리를 잘하고 예방 관리 또는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발달 가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적절한 운동 가장 중요하죠, 노년기에.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체 근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과 영양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저하를 최소화하고 또 감각 기능의 변화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노년기의 핵심 가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노년기에 있어서의 인지, 정신 기능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의는 일반 지능의 변화와 기억력 감퇴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변화에 대한 연구도 일관성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어떤 인지 처리 속도와 추상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감소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지적 능력은 오히려 삶의 경험을 통해서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적 지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본인의 어떤 삶의 경험에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창의성은 보통 30대에 절정을 이루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60이나 70대에는 여전히 상당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일부 80세 노인의 어떠한 그 중요한 과제를 성공하는 미션에서 역시나 연구 결과에서도 뭐 허투름 없이 잘 유지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다고 무조건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거나 기능이 저하됐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지에 있어서의 정서 기능 변화를 보게 되면 노년기의 인지 변화는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측면, 그래서 직업, 건강 상태, 삶의 경험,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함께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 변화를 좋게 하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학습, 평생 교육이 중요함을 인지를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이 머리를 두뇌를 자꾸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늙었다라고 해서 단순 노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수준이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자꾸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새로운 거를 내가 하고자 하면 인지 기능 있잖아요. 매우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에서의 경험, 평생 교육을 통해서 얻는 지식 이런 것들이 노년기에도 여전히 인지적인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 전반에 대해서 저하되는 경향은 불가피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노인에 있어서의 어떤 인지 기능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특히나 뭐 최근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 더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뭐 어저께 있었던 일은 내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오래됐던 사건들 이런 거는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이 더 잘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거의 사건이나 정보 그리고 기억에 있어서의 어떤 여전히 명확한 기억들을 오래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노화에 있어서의 그 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을 초래할 정도로 불편함은 있기는 뭐 있겠지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물건을 놓고 찾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이 노력하면 많이 개선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치매나 어떤 이제 뭐 그 신체적인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아닌 이상에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그렇게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 잃어버리고 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를 좀 받아서 진단을 받아서 치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치매 환자들의 공간 지각 능력을 문제로 경험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부적절한 장소에 놓거나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평소 살아온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진압력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매가 진행되면 언어 능력이라던가 계산, 그리고 신체 기능까지 퇴화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인지나 정서적인 정신적인 변화에 있어서의 노년기에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떤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함께 저하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신적으로 크게 문제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뭐 치매는 우리가 건망증하고는 따로 이제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이 최우선으로 잘 먼저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순히 나이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년기까지 축적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바탕으로 인지적 저하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머리를 계속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년기의 감정 표현 역시나 점차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생리적인 변화보다는 주로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른으로서의 노인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누르려고 했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유롭게 표현도 하고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이제 본인이 사회적인 부분의 활동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음, 사회적인 측면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노년기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코간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노년기에는 개인적인 어떠한 이전의 반응 패턴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노년기에는 성격 변화가 크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기존의 성격을 유지한다라고 여기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노년기가 되면 본인의 평소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있는 그 성격을 그대로 가려고 해서 오히려 뭐예요? 꼰대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불편함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를 건다? 그러면 내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에 내가 고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바뀌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노년기에 이렇게 우리가 그 정서적인 변화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했듯이 점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동적이 되고 여성은 더 능동적으로 권위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 노인은 어떠한 이제 유친성, 양육 동기, 동정심 이런 감정이 증가하는 반면에 여성은 공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성 역할이 완전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들의 어떠한 예전에 본인의 남성다움이 이제는 그 내면화되는 아니무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를 살아가는 개인의 어떤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또 성격 변화에 있어서에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재구성형, 집중형, 유리형, 수동적 의존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좀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의 성격 변화에 따라서 네오 가든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성격 유형 중에 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수용하고 유능함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신의 어떠한 그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생활의 어려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통합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재구성이 가능하고 집중하고 유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성격도 포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구성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상실한 능력이나 활동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집중형은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활동을 에너지로 집중하는 것. 유리형은 사회적 관계를 축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수동적 의존형은 남들에게, 타인에게 심리적인 의존을 통해서 감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성격들의 유형에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조, 요청형, 랜당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또 포함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노년기에 이런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유형들이 뭐 미숙형도 있고 해체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있는 걸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 발달 가업에 따른 우리가 과거의 평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노년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기, 그래서 과거의 삶을 의미 있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요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나 아쉬움 또 어떠한 삶에 있어서의 노력 이런 것들이 과거의 중요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했을 때 살아온 삶에 있어서의 본인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 없이 삶에 있어서의 현재 살아올 수 있었던 본인의 삶의 만족, 통합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재정립하는 자아를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여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노년기에는 우리가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 부분 본인의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웰빙 나아가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성에 대한 관리도 역시나 우리가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나친 의존은 삶에 있어서의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사회 환경에 도움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적절한 균형 잡힌 의존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아 존중감의 유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아 존중감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노년기에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직장에서의 권위적인 부분, 가정에서의 권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를 이루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힘이 없다라는 걸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자아 존중감이 위축이 오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타인과의 어떤 비교라던가 그 긍정적인 피드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존감이 확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노년기에 이런 긍정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떠한 사회적인 관계에서 얻은 피드백 이런 것들을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감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심리 사회적인 발달 가업에 있어서 자기 수용이라고 하고 또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아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노년기에 자아 통합의 어떤 그 숙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발달 심리의 주요 가업 중 하나가 자기 수용을 맞이하면서 자아 통합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통합하고 만족하는 것을 찾는 것인데 이 시기의 가업은 노년기의 가장 심리적인 도전과 변화에 적응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우리가 심리적인 노화, 건강 문제, 사회적인 역할 축소,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도전과 상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기죠.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 약해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노년기에 자기 수용의 심리 기제의 노화로 인해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돕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강점. 그래서 한계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자기 수용이 높은 노인의 자신의 어떤 결점을 약점을 인정하면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본인의 삶의 수용에 있어서 노년기의 회복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삶에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성취에 관한 삶, 자부심이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서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년기의 발달에 있어서의 주요한 가업이 죽음에 대한 수용으로 우리는 이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삶의 어떠한 가정이라고도 보는데 노년기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신체 기능의 저하, 다양한 상실에 대한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하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중요함을 이 시기의 주요 가업이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는 항상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을 수용하면서 그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나름대로 본인의 역할에 있어서도 좀 많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극복이라고는 하기는 그렇고 수용이라고 해야 될 상황이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의 그 죽음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죽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은 생명체가 있는 사람은 어쨌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이제 큰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삶에 있어서 더욱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치 있는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에 있어서의 동기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에 대한 성찰, 의미를 부여하고 촉진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리사회적인 발달의 긍정적인 성취 단계로 개인의 인생을 의미를 발견을 하고 수용함으로써 고차원적인 심리 차원에서의 결과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삶에 있어서의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게 되면 참 곱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젊은 아이들이 한창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나름대로의 연예인들이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그 연예인을 보면서 아, 참, 나도 예전에 저렇게 젊었었는데, 내 삶은 지금 이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리만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 요즘에 예전에는 그렇게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발랄하고 그리고 청순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나이를 먹었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이 시기가 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젊은 사람들을 이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나이를 먹었다라는 증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참 그 드라마에 꽂혔을 때 폭삭 수가수다 라거나 아니면은 여러 또 저기에 보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있잖아요. 예, 그 레지던트 생활. 거기에 젊은 애들이 막 활동을 막 하는데 보면은 너무 바쁘게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젊은이들의 어떠한 자기의 인생 목표 살아가면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아, 참 열심히 그 드라마 속이지만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젊었을 때의 나의 열심히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늙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있어서의 후회,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아 통합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절망감에 빠지기도 쉽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아 통합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가 맞죠. 결론적으로 자아 통합을 이룬 사람은 죽음에 대한 갈등, 불안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절망감을 지닌 사람은 죽음을 차분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종종 자기나 타인을 원망하거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아 통합은 노년기의 심리적인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용에 대한 중요한 심리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요소라고 보는 거고요. 자, 노년기에 이렇게 사회적인 발달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에 겪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퇴직과 자녀의 독립,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노인의 사회적인 관계망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여전히 사회적인 지원에서 가족, 친구, 이웃의 관계에 주요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 생활에 있어서의 부부 관계 또한 역시나 자녀들을 이제 독립하고 부부 간의 관계가 더 소중해지죠. 배우자는 노인의 주요한 사회적인 지원자가 되고 심리적인 안정과 지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부부 관계는 노인의 삶의 만족과 정서적인 안녕 이런 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원만한 부부 관계는 신체적,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고 또 서로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서로에 대한 애정, 존중 이런 걸 바탕으로 상호 배려하는 것,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하는 것이 노년기의 부부가 중요할 가업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심리적인,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별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취미나 친구, 지역사회의 관계망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역시나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
가족화와 독신 가족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정서적인 거리감이 생기기 쉽고 빈둥지 현상으로 인해서 일부 노인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반면에 노인들이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자아 실현의 기회로 활용하고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자녀 간의 유대한 유대 관계는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원만히 유지되는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유지가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준비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함을 이제 이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손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노년기에 접어든 대부분의 노인은 조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자녀의 관계에 중요한 사회적인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가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았죠. 늘 문제와 있고 문제화 속에서 아웅다웅 싸웠는데 손자녀가 남으로써 손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책임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부모의 역할이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조금씩은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필요시에는 양육에도 참여를 하기도 하고 세대 간의 어떤 세대 간의 차별, 차이 이런 것들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노인은 손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어른으로서의 역할, 세대 간의 갈등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바로 그 손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관계 속에서 유지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노년기는 친구 관계가 삶의 의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10명의 친구가 있었다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떠나면 그로 인한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노인에게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공통의 관심사, 사회적인 참여 이런 친밀도를 나누는 친구들이 중요함을 이제 존재가 서서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의 역할 상실에서 경험하는 노인들에게는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여러 변화와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인 자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의 유지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배려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인 발달 가업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노년기의 사회적인 발달 가업에 있어서 삶의 후반기에 들면서 다양한 사회적인 변화를 적응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주요 가업에 가족과 친구 관계의 유지, 강화를 포함해서 퇴직과 자아 통합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관계망, 지원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퇴직과 관련해서 직업 상실에 대한 적응도 역시나 전환점이 필요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와 역할 상실 그리고 자아 존중감 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우리가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지출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이 지출 현상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게 뭐예요? 병원비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 구조 대비 병원 지출이 많다 보니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참 많다라고 보는 거고 그로써 우리가 이제 노인의 빈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가입국 중에 최하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령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도움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노인들이 워낙에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돈 쓸 때는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먹는 거, 영양이 부족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는 거죠. 자, 또 퇴직과 관련해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단절을 초래해서 사회적인 활동이 감소되기도 시작하죠. 그래서 사회 관계망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의 어떠한 직업적인 부분이 퇴직이 됨으로써 고립감,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리적인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리고 퇴직 후에 여가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퇴직 전 사회적인 예비 경험, 그리고 건강 상태, 재정 상태 이런 것들이 차이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적용하는 어떤 사회적인 자원과 재적응이 필수적인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노년기에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인 가업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새로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뭐 복지 간의 서비스,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행을 하는 거죠. 자, 노인들의 사회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고 외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 친구, 지역사회, 이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관계망이 그만큼 중요하고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를 합니다. 새로운 활동에 있어서의 관심,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인 독립을,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노인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적인, 사회적인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사회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노년기에는 자녀들의 독립과 퇴직 등으로 인해서 가족 내 역할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손자녀 관계 등이 이전보다는 더욱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재구성이나 강화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 관계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서로의 어떤 사회적인 자원, 이런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이런 사회적인 변화와 그들에 대한 어떤 자아실현에 대한 경험과는 그 가정도 역시나 노년기의 중요한 가업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 사회적인 역할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다른 역할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동아리 모임 활동,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할 수만 있으면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원봉사라든가 취미활동, 가족 내에서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죠.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노인의 어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지금까지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그거를 개발을 해서 고립을 시키지 않고 삶에 있어서의 지속성, 그리고 사회 관계의 연결망을 같이 함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그 평소에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 재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그거를 뭐예요?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나머지 그 재능 기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컴퓨터에 관련돼서 좀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노인교실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재능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뭐 자원봉사, 예를 들어 미용사로 평생을 살았던 분들은 나중에 미용봉사, 그래서 자원봉사로 뭐그 요양원에 어르신들 누워 계시는 분들한테 머리를 뭐 이렇게 이발을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자원봉사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노년기의 발달 가업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함의는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두드러지는 시기에 노년의 삶의 질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필요성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신체 발달에 따른 기능 저하나 삶의 기본에 있어서의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 그 신체적인 변화를 보완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의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교육,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어른들에 대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또 그 유지가 계속적으로 건강에 어떤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더 확대돼야 되고 또 노인에 대한 주거 환경도 역시나 개선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어르신들의 본인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통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행 장애가 있거나 보청 그 청력에 문제가 있거나 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런 보조기구를 확대 보급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체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성질환에 관련된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또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성질환 예방 교육 차원에서의 스스로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에 어떤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영양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균형 잡힌 식사,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 그래서 뭐예요? 고혈압인 경우에는 저염식이를 드시고 고혈당인 경우에는 균형 잡힌 식단을 짜서 고혈당에 이르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을 통해서 나머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좀 질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이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제가 노인 지원 사업의 확대를 실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족의 부담을 줄어들기 위해서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을 열거하자면은 뭐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안전 그리고 뭐 본인이 어떤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적으로 노인의 욕구를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보호 서비스, 재가보호 프로그램 이런 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보호 서비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은데요. 찾아가는 서비스 중에 뭐 우리가 말벗 도우미도 있고 방문 간호 서비스, 방문 목욕, 방문 재활 뭐 이런 것 요즘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에서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있음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이 또는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측면이 있겠죠. 자, 그래서 노인에 있어서 치매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치매에 있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에 대한 초기 개입 프로그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되는 치매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치매를 우리가 앓지 않도록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것에 우리가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예방을 위한 두뇌 자극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치매 교육이 지역사회에서 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치매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치매 환자가 정말 많은데 일본은 이제 이런 치매와의 싸움에서 젊은 시절부터 생활 습관을 이제 점차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교육적인 측면과 실생활을 접목하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인 발달의 가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립감에 관련된 소외감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노인의 우울증, 자살률 이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자살률이 좀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 노인의 정신건강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노인의 우울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인의 우울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노인의 인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름의 프로그램, 그래서 복지관도 좋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좋고 노인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고요. 또 나머지 우리가 그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이런 거를 많이 알아서 작성을 하는데 내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의료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기관지 절개술 안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실제로 내가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받아들이는 차원이 한 단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제는 해석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발달 가업의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과제는 노년기를 지원하는 주요 목표를 가지고 설정함에 있어서 상담과 노인을 어떠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담과 그 일상생활의 지원에 있어서의 가업 이런 방향을 설정을 함으로써 자기 수용을 증진시키고 과거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안정적이고 삶의 만족을 할 수 있는 경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어떤 발달에 있어서의 가업은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되는데 노인의 일자리 제공,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취미와 여가 활동 프로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 우리가 공적연금, 그래서 복지 혜택을 좀 효과적으로 해서 노년의 빈곤으로 인해서 좀 삶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발달 가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년기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긴급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사회적 네트워크 축소와 가족 내 역할 변화로 어떤 정서적인 갈등, 가족 간의 상호작용 감소로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뭐 이런저런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도 촉진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여가와 취미생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적인 부분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지원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회적 자원으로서 그들의 주체성 그런 것과 이제 기여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실천의 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노인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들이 경험, 그 지혜를 지역사회에 공유함으로써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노인들의 아까 재능 기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재능 기부에 있어서 노인 강사 프로그램 그리고 멘토링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참여 이런 것들을 이제 노인 사회를 통해서 노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활달한 노년의 그 생활을 또 사회에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가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노년기에 있어서의 발달 가업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발달 단계 생리 주기를 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에 이제 그 체계를 학습을 아직 안 했는데 체계에 대해서 14주차의 체계를 하고 15주까지 하게 되면 우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이제 한 권을 다 떼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